자, 이번 시간에는 생활안전경찰활동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자, 범죄학에서 보존주의와 실정주의.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냐, 이 말이에요. 자, 1번은 맞습니까? 보존주의가 개별적인 범죄인에 초점을 두고 실정주의는 범죄 행위에 초점을 둡니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보존주의가 범죄 행위에 초점을 두고 실정주의는 범죄자의 속성에 초점을 둔다. 자, 그리고 2번은 정답이고요. 3번은 실정주의가 비결정론적 해석을 한다면 보존주의는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보존주의가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정주의는 결정론적 인간관을 결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실정주의는 결정론적, 그리고 보존주의가 비결정론적.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보존주의는 행위자의 위험성을 형벌부각해서 행위자의 위험성이 아니에요. 행위, 범죄자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존주의는 범죄자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행위자의 위험성을 형벌부가 귀찮다 하는 것은 실정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2번이 정답이다.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범죄 통제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번입니까? 이것도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은 합리적 선택 이론과 일상활동 이론, 범죄 패턴 이론은 사회학적 이론 중에서 사회 발전 이론에 속하는 내용입니까? 아니지요. 사회 발전 이론이 아니고 상황적 예방 이론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2번은 정답입니다. 기자동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죄 패턴 이론은 시간적 패턴입니까? 장소적 패턴입니까? 장소적 패턴이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론은 그러니까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서 범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론이잖아요. 결정론적 인간관입니까?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범죄 통제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자, 일상활동 이론의 범죄 발생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범대부죠. 범대부. 그럼 범행 기술이 틀린 거죠. 뭐가 빠진 겁니까? 범행 대상이 빠진 거예요. 적절한 대상. 범죄자가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고 감시 부재, 보호자 부재. 이 세 가지가 범죄 발생 세 가지 요소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허시, 사회적 유대 이론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번인가요? 2번이죠.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긴밀할수록 범죄를 저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유대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범죄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긴밀하지 않을수록 사이가 나쁠수록 아이들은 일탈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셉티드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과 종류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적 감시, 조명, 조경, 가십권, 학대를 위한 건물 배치. 맞죠? 자연적 감시. 울타리 펜스를 설치하고 사적 공적 공간을 구분한다. 영역성 강화.
맞습니다. 놀이터, 공원 설치, 체육시설 접근과 이용 정대 활동의 활성화 맞죠. 파손 적시 보수, 청결 유지, 조명, 조경 관리는 자연적 유지에 유지 관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문제예요. 자, 순찰의 종류입니다. 자, 순찰의 종류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장점, 정선 순찰은 예측을 교란시킬 수 있고 종횡무진 순찰을 통해서 범죄 예방 정대시킬 수 있으나 단점은 근무 태만 소홀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난선 순찰에 관한 내용이죠. 난선 순찰은 순찰 자체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순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측을 교란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단점은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근무 태만과 소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난선 순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은 순찰 노선이 일정하다, 규칙적이다. 그래서 감독과 연락이 용이하다. 단점은 범죄자들이 순찰 내용을 알고 출연할 수 있다. 이게 정선 순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점 순찰은요. 요점과 요점 사이의 정선 순찰 방식입니까? 난선입니까? 난선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1과 보기 2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가부터 먼저 볼게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우선순위의 재평가, 각각의 문제에 따른 형태별 대응을 강조한다 하면은 뭐예요? 가는 문제지향적. 그죠? 각각의 문제에 따른 형태별 대응. 이게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이다. 이 말이에요. 가는 뭐예요? 니은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나는 뭡니까? 지역에서 범죄는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 약화와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며 서로를 위해서 감시하고 민간 순찰을 실시한다. 이게 이웃 지향적 경찰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은요. 지역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정진시키는 조직적인 전략과 원리를 말합니다. 이게 지역 중심. 알겠습니까?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이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9번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우리 7번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4번에 보면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경찰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간 순찰을 실시하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9번 문제는요.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특징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 특징과 거리가 먼 걸 찾는 거예요. 범죄 이외의 문제도 중요한 경찰 업무로 취급한다. 맞죠? 자, 체포율과 적발 건수는 전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해결과 상황적 범죄 예방이 주된 전술이고 사전적 예방 활동이 우선이다.
당연하죠. 전통은 진압이 우선이고 지역사회는 예방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체포율, 적발 건수, 이거는 전통적 경찰활동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경비활동, 경비경찰활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비경찰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비경찰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이냐? 2번이죠. 자, 경비경찰 특징 중에서 현상 유지적 활동, 이게 시험 출제 비율이 제일 높아요. 우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경비경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태적, 적극적 질서주의가 있고 정태적, 소극적 의미의 유지자극이 있어요. 동태적, 적극적, 정태적, 소극적. 자, 동태적,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질서가 무너질 기미가 보일 때 개입하는 것이고 정태적, 소극적 질서 유지는 뭐예요? 무너지고 나서 개입하는 것. 언제 개입을 해야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무너질 기미가 보일 때 개입을 해야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태입니까? 정태입니까? 동태잖아요. 동태적이고 적극적인 질서 유지. 그러니까 서로 자리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경비수단 원칙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우리 경비수단의 원칙 안균 시위 하는 거 있죠, 그죠? 안균 시위. 자, 그럼 첫 번째 경력 운영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 균형의 원칙. 그렇죠? 그 다음 비상사태 시 경비하는 경찰력이나 군중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압돼야 된다. 이게 안전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라. 이게 균형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3번도 틀리고 균형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라. 위치의 원칙이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경비수단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고, 제지, 체포가 있잖아요. 경고는 간접적인 실력 행사고, 그리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인 실력 행사. 경고는 간접적인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뭐예요? 임의 처분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인 실력 행사니까 뭐예요? 강제 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고와 제지는 경지법이 법적 근거고 체포는 형사소송법이 법적 근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체포는 직접적인 실력 행사다 맞죠? 체포는 경지법이 법적 근거입니까? 형사소송법이 법적 근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제지는 경지법 제5조 이혼 발생 방지 근거하고 있고 행정상 적시강제입니까? 강제집행입니까? 강제집행이죠. 적시강제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간접적인 실력 행사의 경우는 반드시 직접적인 실력 행사인 제지와 체포에 선행되어야 합니까? 정해진 순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예요. 경고는 간접적인 실력 행사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인 실력 행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군중정리의 원칙. 두 문자가 뭐죠? 이경지의 미리 되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은 왜 틀렸습니까?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나 사전에 블록하라. 여기까지는 뭐예요? 밀도의 희박화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 여러 방향 하면 안 되죠.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하는 게 이동의 일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 요 전자는 밀도의 희박화와 관련된 내용이고 후자에서 여러 방향이 아니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동의 일정화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안내 방식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지시 철저하니까. 그 다음에 4번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 이야기 되므로 가급적 제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 모이는 것을 피하라. 밀도의 희박화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4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찰 통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찰 통제선. 자, 틀린 것은 몇 개예요? 기억 맞습니까? 맞아요. 니은은요, 설치 범위는요, 초기에는 좁게가 아니죠. 넓게. 그리고 1통제선은 경찰이 아니죠. 소방이고 2통제선이 경찰인 거예요. 그렇죠? 니은도 틀렸고 디귿도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니은은 맞습니까? 출입구는 이 두 개로 합니까? 한 개죠. 원칙은 한 개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반대편에 하나 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요 세 가지가 틀렸다. 3번이 정답이다. 아셨죠?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몇 개냐 했죠? 자, 6번. 우리 3지대 방호 있잖아요. 3지대, 2지대, 1지대. 3지대가 핵심 방어지대고, 2지대가 주방어지대고, 1지대가 뭐예요? 경계지대죠. 3지대, 핵심 방어지대, 2지대, 주방어지대, 1지대, 경계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기억 보세요. 1지대가 경계지대로서 울타리 전방 취약점의 시설에 근접하기 전에 저지하는 지대로서 맞죠? 경비 인력 운영, 시설 보강 지하화한다, 방호벽을 세운다, 방탄막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예, 경비 인력을 운영하고 지하화하고 방호벽, 방탄막 하면은 3지대, 핵심 방어지대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 말. 그 다음에 2지대가 핵심 방어지대인가요? 틀렸죠. 3지대가 핵심 방어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은 3지대가 주방어지대 중심을 보강하고 3지대는 주방어지대의 중심을 보강하고 침투한 적을 최종적으로 경멸시키는 핵심 방어지대로서 예상 접근로 목지점과 감재고지 등 통제한 시대하면 요거는 뭐예요? 1지대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에는 맞습니까? 자체 경계 요원 주야간 초소 순찰 활동 시집 설치 이거 2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매복 활동하는 거 이거는 1지대와 관련되죠. 이건 1지대, 2지대 서로 자리가 바뀌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정책적 치료법이라는 게 정책 전지경 순수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기억 한번 볼까요? 불만 집단과 대중 의견이 있어요. 이때 대중 의견을 크게 부각시키는 거죠. 서로 경쟁시키는 거죠. 경쟁 행위법이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요. 사전에 불만 요인과 분쟁 요인을 찾아서 해결시켜준다. 이게 선수성합법이 되는 거예요. 틀렸죠? 자, 디귿은 뭐예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더 큰 행사를 개최해서 원래 이슈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이법이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인 생각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게 뭐예요? 지연정합법이죠. 그렇죠. 이거 다 틀렸으니까 4,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경호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맞습니까?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권한 대행과 그 가족, 권한 대행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 퇴임 후 10년 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뭐가 틀렸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과 그 배우자라고 해야 되고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2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예국 대통령, 국왕, 행정수반은 총리, 왕족, 왕족은 A, B, C, D 등급이 아니에요. 부통령은 맞아요. 왕족은 EF 등급입니다. EF 등급. 그 왕족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뭐가 문제입니까? 가포로 A, B, C, D 등급은 대통령 경호처입니까? 가포하고 A, B, C, D 등급만 대통령 경호처고 어로, 병호, EF 등급은 경찰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직접 경호 지역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틀린 것은 기억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직접 경호 지역은 1선 안전구역, 2선 경비구역, 3선 경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1선이 절대 안전 확보 지역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청와대 담 안쪽은 내각, 2선 경비구역이고 청와대 담 바깥쪽은 뭐예요? 경계구역, 외곽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9번에 기억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1선 안전구역은 절대 안전 확보구역으로 맞죠? 완벽한 통제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출입자 통제 MD 설치와 비표하기 맞아요. 원거리 불심자, 검문 차단은 몇 선입니까? 요거는 3선 경계구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니은은요. 2선 경비구역은 조기 경보 지역으로 부분적 통제가 필요하며 맞죠? 돌발 사태 대비 예비대 운영, 구급차, 소방차 대기, 바리게이트 등 장애물 설치가 필요하다. 뭐가 틀렸습니까? 아, 이게 틀렸네요. 2선 경비구역은 조기 경보지역, 조기경보지역은 3선이고요. 2선은 조기 경보 지역이 아니고 뭐다? 주 경비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은 맞네요. 자, 니에는 왜 틀렸습니까? 1선 안전구역과 2선 경비구역은 경호에 대한 주관 책임은 대통령 경호처 아니죠. 1선은 경호처고 2선과 3선은 우리 경찰이 책임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역, 디연, 니열 세 개가 틀렸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거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인가요? 네,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개표소 내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맞아요.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은 위원장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 투입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원 요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 원조 요청은 이원장, 이원 모두 가능하고 태그 요청은 이원장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사경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순환 2로는 한 5시간 정도 5개 강좌로 구성할 예정이에요. 자, 수사경찰입니다. 마약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옳은 것은 예습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스템상 학원 강의한 것처럼 비임자로 떼어놓고 또 같이 문제 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화면 자체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서와 법령서를 충분히 정리를 해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예습을 다 하고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대충 풀고 넘어가지 마시고 완전히 본인 걸로 만드세요. 그럼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경찰학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론서와 보면서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60작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학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오는 거는요. 다른 사람도 안 배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우리는 배운 것만 다 맞춰도 학교한테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제일 좋아요. 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90%만 적중해도 여러분 95점 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100% 적중해도 여러분들이 80점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적중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한 내용들은 다 맞춘다. 배우지 않는 것은 틀려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나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학 때문에 시험에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수사경찰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약이라 하면 마약, 양귀비, 아편, 대마와 이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양귀비, 아편은 천연 마약이 맞잖아요. 대마는 마약이 아니에요. 마약 유해는 속하죠. 마약 유해는 속하지만 마약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약 육하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마약과 대마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연은요.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물뽕입니다. 물뽕은 무색, 무치, 무입니까? 아닙니다. 무색, 무치는 맞지만 맛은 있다 없다? 있어요. 짠맛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트가 안 간 약물이다. 짠맛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니은이 틀린 거예요. 자, 디거선 맞고 이 LSD가 뭡니까? 무색, 무치, 무미가 되는 거예요. 산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얼 코카인은 맞습니까? 코카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합니까? 코카인은요. 마약에 속해요. 마약 중에서도 반합성 마약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니엘 틀렸습니다. 그 다음 미염은 맞고요. 비염, 환해마약, 코데날 맞죠? 코데잘 맞죠? 코데솔 맞죠? 6코데, 세코날 다 환해마약입니다. 환해마약은 처벌하지 않아요. 불벌입니다. 그런데 코데인 때문에 틀렸어요. 코데인은 반합성 마약에 속하게 됩니다. 또 틀린 것은 기억, 니연, 니열, 비염 해서 4개가 틀렸고 옳은 것은 디귿, 미역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옳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우리가 컴퓨터 부정 조작 유형 중에서 자, 잘못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킵니다. 잘못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결과도 잘못된 내용이 산출되겠죠. 이게 뭐예요?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투입 조작입니다. 산출 조작은 산출 내용을 변경시키는 거고 잘못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킴으로써 잘못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 그거는 투입 조작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출 조작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변경시키는 것은 프로그램 조작이고 산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은 산출 조작이고 기억 정보를 변경시키는 것은 콘솔이라고 합니다. 콘솔 조작. 그리고 4번은 투입 조작에 해당된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 교통하고 그리고 뭐 정보, 보안, 외사 이렇게 되는데 뭐 교통까지 하고 그러면은 마무리할게요. 이건 이제 판례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1번에 보시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2번 보세요.
자,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의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큰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넓은 도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한 사람들이 뭐예요? 일시정지에서 확인을 하고 나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넓은 도로 통행 우선순위를 가진 운전자는 미리 예견해서 방어 조치를 해가면서 운전할 그런 이유는 없다. 의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 판례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에 지금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시간 후에 집에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해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목격자가 있었고, 그래서 5시간 이후에 집에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불허한 거예요. 그러면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음주 측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술을 먹고 운전했다는 목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음주 측정 요구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시간 이후에 측정을 요구했으니까 피고인은 유리하잖아요, 사실은.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주 측정 불응을 하게 되면은 음주 측정 불응죄에 성립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자, 3번은 잘못된 것은 다른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설명은 몇 번인가요? 또 4번이에요. 자,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합니까? 우리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바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인가요? 예, 4번이고요. 그러면 1번은 뭐가 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할 주의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2번은 또 뭐가 문제입니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원동기 시동을 걸었는데 실제로 기어 등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가 추진력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였다. 이거 자동차 운전에 해당됩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 어떤 날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몰라도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한 개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상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판례에 부합되지 않는 거. 자, 기억은 맞고요. 니은도 맞고 디귿 한번 볼까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달린 거예요. 그 다음 위험은요. 횡단보도 보행신호 등 녹색 등화가 전멸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녹색 등화 전멸 신호 이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설사 녹색 등화가 전멸 중이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아닙니다. 녹색 등화 전멸 신호 이후에 횡단을 하더라도 보행자로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디귿 위험 두 가지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거리와 관련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안전거리와 관련된 용어인데요. 자,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면 브레이크를 밟겠죠. 그 다음에 차가 멈추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이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실제로 제동되기 시작해서 멈추는 그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친 게 정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통경찰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은 뭡니까? 급격한 속도 증가로 바퀴가 제자리 회전하면서 튀어나가는 거죠. 이거는 뭐죠? 가속 스커프라고 합니다. 요 마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그리고 2번은 정답입니다. 스피드 마크. 3번은 뭐예요? 호미가 나왔어. 호미가 나오면 찹입니까? 칩입니까? 칩이 되겠죠. 그리고 급 핸들 조향으로 바뀌는 회전을 계속하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 흔적을 바로 요 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자, 정보경찰, 보안경찰, 외사경찰 이렇게 해서 또 이론 문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